안녕하세요. 최정용 어드바이저입니다. 화목한 런치 스탁. 오늘은 미국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피로감이 상당히 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주 영국과의 관세 협상 이후 이어서 주말 사이 미중 간의 관세 협상 이슈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미국 시장을 전망해보고 관심 가져볼 섹터, 그리고 주식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옆에 계신 NH투자증권 투자전략부 조연주 연구원님을 모시고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미국 전략을 담당하고 있는 조연주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녹화는 이제 5월 12일 지금 하고 있고, 방송은 내일 13일 화요일 날 되는데, 이게 이제 곧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의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내용이 곧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그 상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이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 시장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뭐 자료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에 네. 이런 협상들이 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여기서 파란색 칸이죠. 두 번째, 2번 칸입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라던가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의 좀 반등폭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소나기는 이미 끝났고, 트럼프 쇼크는 어느 정도 끝났다. 그래서 트럼프 풋이 좀 나왔다라고 해서 좀 네. 동그라미가 있고요. 네. 다만 아직 연준이 나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연준 풋은 아직 X로 되어 있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또 강하게 금리 인하에 나선다면 지금 아직은 지지부진한 중소형주라던가 아니면 성장주 중심으로 AI 관련주들이 좀 크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은 그런 모습이 1번으로는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는 한데 네. 실질적으로 이 영국과의 협상을 보시면요. 미국이 굉장히 뭐 유리하게 협상이 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중국과의 협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월스트 시나리오는 끝났지만 145%는 아니더라도 뭐 30% 이상의 고율 관세는 유지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드 데이터, 즉 뭐 고용 지표라던가 물가 지표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꺾이는 거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협상이 이루어지더라도 뭐 쇼크란 없고 뭐 주식시장이 크게 내려갈 부분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강세를 뭐 보이기에도 뭐 모멘텀이 경제 지표 모멘텀이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미중 협상 이게 어떻게 나올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저희가 녹화하는 와중에 저희가 그 나스닥 선물 지수를 봤더니 한 2% 정도 지금 오르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트럼프 입에서 지금 미국 주식을 사라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네. 저희가 4월 달에 한번 트럼프의 그 얘기가 있고 나서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네. 이번에는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이제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울기를 보시면 좀 빠르게 올라왔는데 기울기가 그렇게 빠르게 상승하는 부분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경제 지표도 부진하고 협상도 뭐 되게 드라마틱하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수의 상승 추세는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자료 한번 보시면 18페이지인데요. 네. 과거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고 또 똑같이 지금 재현이 되고 있어요. 그때 당시에 2018년 12월 1일에 90일 동안 관세 동력을 얘기를 하고 고위급 회담에 진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1월부터 굉장히 가파르게 반등을 했거든요. 네네. 그렇게 반등을 하다가 한 3월, 4월부터 좀 삐그덕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3월 달에 고위급 회담이 결렬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4월 달에는 뭐 굉장히 안 좋게 좀 끝나기도 했고 그러면서 5월 달에 트럼프가 3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지금 90일 협상을 하고 있는데 좀 삐그덕 거릴 가능성이 높아요. 뭐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부분의 관세율은 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지만 뭐 5월 달, 8월 달에 그때 당시에 조금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서 좀 지지부진했던 것처럼 이러한 뉴스들로 인해 그리고 경제지표 발표로
인해 그리고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나서주지 않는 것들로 인해 여러 가지로 주가 지수는 좀 반등과 하락을 계속 지속하면서 저점을 좀 높여가기는 하지만 기울기 자체에 대한 상승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다만 저점은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반적으로 보고 있어서 네. 만약에 투자의 기간을 좀 길게 놓고 보신다면 당연히 지금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투자를 좀 빨리빨리 수익률을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연준이 빨리 안 움직였을 때 아니면 무역 협상이 나오고 난 뒤에 뭔가 삐그덕 거리거나 이럴 때 주가가 하락했을 때 한 번 더 매수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2019년 내용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저희도 이제 연준 관련된 내용들을 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일단 빠른 게 5월 13일 소비자 물가 지수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 지금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하우스에서 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쇼크를 보이면서 상승하는 흐름은 아마 7월쯤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네. 있어요. 다만 물론 물가 지표는 이제 서서히 5월, 6월에도 좀 올라올 것 같고요. 아무래도 관세 부과가 4월부터 시작을 했고, 그리고 5월 달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이제 예외시켜주는 항목들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저희는 이 관세에 대한 관세율이 올라오고 물가율이 올라오는 부분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하는 시점은 아마 이번 달부터일 텐데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염려하고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그 강도는 아마 7월 달에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6월 금리 인하를 거의 그쵸, 뭐 예. 90% 이상 점치고 있는데 네. 7월 달에 뭔가 지표가 크게 흔들린다면 6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 연준 쇼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과거에 한번 흐름을 보시면 네. 트럼프랑 연준의 줄다리기가 있었어요. 2018년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정쟁을 강하게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오히려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금리를 인상하는 기조였고 동결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시장과는 다르게 오히려 2019년 1월,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동결을 유지를 했었죠. 그래서 인하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은 주가 지수가 반등을 했지만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지는 못했어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 그러면서 연준 쇼크가 나오면서 한 번 더 주가가 하락을 하자 그때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를 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좀 시행했던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 바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 번의 연준 쇼크가 있었을 때가 아마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2020년에도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나빠지고 난 뒤에 연준이 좀 움직였거든요. 후행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가에 대한 쇼크는 더 많이 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트럼프와 연준 간의 줄다리기가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고 또 무역 협상이 진행되기 때문에 더더욱 연준이 빨리 네. 움직일 필요가 없거든요. 또 네네. 무역 협상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더 늦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연준의 쇼크에 대해서는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거 트럼프 쇼크랑 비교했을 때만큼은 하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뭐 긴 그림으로 봤을 때 지금 가격 수준도 뭐 매수해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한 번의 쇼크, 연준의 쇼크가 있다라고 치면은 좀 기다렸다가 좀 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해 주신 걸 이렇게 쭉 들어보면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6월 달에 금리 인하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쇼크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갑자기 이렇게 협상을 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트럼프의 지지율이 하락한 부분도 이제 있지 않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네. 미국 내에서 현재 트럼프 입지가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미국
에서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트럼프 1기 때랑 지금 2기 때의 지지율을 제가 오른쪽 차트에 좀 비교를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 똑같은 기간 1월부터 4월 27일 100일간의 지지율을 보시면 그때 1기 때는 한 3%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지금은 네. 7%포인트 하락을 했기 오. 때문에 거의 2배 이상으로 좀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과거의 트루먼 때부터의 흐름을 봤을 때 first 100 days, 첫 당선 100일 때 지지율 중에서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입지는 굉장히 좁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을 했을 때는 네. 보통 상원과 하원을 모두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년에 저희가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무역 정책을 계속 지속시키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트럼프 풋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네. 더 이상 무역 정책을 강하게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상하원을 모두 잃지 않으려면 지지율 45%는 적어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율이 한 7% 정도거든요. 2%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5% 이상을 유지를 하려면 적어도 무역 정책을 더 강하게 지금보다 가져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주식시장은 그래도 관세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고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쭉 시장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나요? 섹터랑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이 좀 있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자체에 대한 우상향 흐름을 저희가 종목 추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S&P 500 지수에 대한 ETF를 사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하는 ETF를 먼저 보시면 S&P 500 ETF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준이 늦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부분에서 개입을 했기 때문에 뭐 6월 달이 아니더라도 7월 9월, 11월 이렇게 금리 인하는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전반적인 무역 협상을 하더라도 보편 관세 10%는 대부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러셀 2000도 싼 가격에 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IWM ETF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 같은 경우는 SPY랑 IWM은 조금씩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섹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섹터는 일단 소프트웨어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반도체, 칩스가 많이 올랐다면 올해는 아마 소프트웨어의 뭐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이 소프트웨어 안에서 이제 가장 저희가 컨빅션 콜로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팔란티어, 서비스 나우 정도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적도 좋고 그리고 미국 정부의 매출 비중도 높은 애들이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부분이 보안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안 관련주들은 오히려 모멘텀을 받을 수 있고 또 관세나 경제 지표에서도 자유롭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방어적인 성향도 있으면서 성장주의 성향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올해 좀 가장 좋은 성과를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소프트웨어 말고는 저희가 금융 그리고 방산 섹터 좀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특히 금융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 아직 보여지지 않은 카드가 있고 또 감세 정책을 하면 가장 그 실효 그 세금이 높은 애들이 이제 금융이기 때문에 네. 금융 쪽들은 오히려 이런 정부 정책 모멘텀을 받을 수 있어서 시티라던가 뭐 비자 좀 긍정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글로벌 ETF 이렇게 추천을 해주신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인도까지는 그래도 많이 추천을 해주셔서 이제 뭐 들어봤는데 독일이 들어가 있네요. 네네. 독일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독일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 수혜 국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달러가 좀 약세 기조를 좀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단 셀 아메리카가 아니더라도 네. 결국에는 이제 강달러의 흐름이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또 미국 정부에서도 이제 너무 강한 달러 강세는 좀 용인하기 어려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달러 약세 기조가 작년 대비해서 유지된다라고 보면은 오히려 넌 US 테마인 독일이 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네. 또 전반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정말 역사상 처음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지출을 굉장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에서 개입하고 지출을 늘린다는 거는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 입장에서는 강한 모멘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일 ETF의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저기 팔란티어하고 서비스나우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 차트를 보면 네. 이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가 반등할 때 가장 많이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계신 건가요? 네, 여기서 이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네. 저희는 연준의 금리 인하로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로 인해서 아무래도 멀티플 확산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가격 수준에서 사는 것보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연준의 쇼크가 한 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올 때 한 110달러 수준으로 내려올 때는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설명을 해주신 게 서비스나우인데 네. 이것도 많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서비스나우 같은 경우는 아직은 정고점을 회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가격 수준에서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팔란티어 대비해서는 쇼크도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지금은 좀 미중 무역 협상을 기다리고 있고 연준도 기다리고 있어서 크게 이제 한 번에 이제 양봉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마 연준의 개입이라든가 뭐 협상 이슈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의 경제 지표 불확실성이 지나가고 나면 네. 큰 양봉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쭉 시황하고 그 섹터 그리고 종목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을 뭐 한 1, 2분 정도로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의 소나기는 없다. 그래서 미국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도 좋은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한 번에 큰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소프트웨어 업체라던가 금융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다면 한 번에 연준 쇼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가 기회가 될 수 있어서 뭐 급하게 사시기보다는 좀 분할 매수로 지금 사고 그리고 연준의 쇼크를 대비해서 현금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좀 좋은 종목 서비스나우나 팔란티어 그리고 뭐 비자라든가 시티 이런 애들을 좀 사 모아가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설명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국 시장 그리고 이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설명드렸던 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건설주 전망으로 찾아뵐 예정인데요. 6월 달에 조기 대선도 있고 경기 부양에 따른 앞으로의 건설주의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지 다음 방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